안녕하세요. 오지민 작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저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녹화를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갈까 막 고민하다가 지금 되게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은 책 하나 알려드리고 좋은 구절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왔거든요.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육아에 관한 거 그거 조금 얘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책을 이걸 가져와 봤어요. 제가 제 책 엄마표 힐링육아 독서 처방전이라는 이 저의 두 번째 책에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도 어떻게 하다가 되게 우연히 이 책을 제가 클릭해가지고 인터넷 서점에서 보게 됐는데 이 목차랑 이런 걸 봤는데 너무 제가 추구하는 그런 너무 멋진 육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구입해봤는데 책 두 번째 원고를 쓰기 전에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의 두 번째 책에 소개를 해놨어요, 이 책을.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의 13가지 마음가짐이라고 여기 앞에 돼 있는데 제목은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부모의 정의라고 해놓고 당신은 진짜 부모입니까? 이렇게 앞에 써 있네요. 중국 최대 서점의 베스트셀러래요. 제가 이 안에 내용을 읽어봤는데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 이렇게 챕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한 꼭지 한 꼭지 나올 때마다 여기에 사례가 이분이 이제 강연을 다니시거나 이러면서 아니면 상담하셨던 이런 사례들이 실사례들이 나오는데 중국 분이세요. 이분의 이렇게 실사례를 들어오는 게 되게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고, 이제 부모들의 상처, 이제 우리 엄마나 이제 부모들의 상처 이런 거, 그런 거가 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육아 방식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계속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이렇게 뭐 주입식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결국에는 부모가 성장해야 되는 그 시기다라는 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연에서도 얘기하고 제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거 이거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아이하고 이 부모하고 분리를 하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결국에는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거가 이 육아라는 거의 목적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좀 무거운 내용이라고 했었던 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 안에 제가 어떤 거를 조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안에 내용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너무너무 좋은 내용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성숙된 이런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에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 제가 보다가 아이하고 분리하는 거 그거 조금 해볼게요. 오늘 중간에 보면 언제나 수련하기라는 이 챕터가 있어요. 스스로 부족함을 잊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챕터 중에서 자녀 교육은 자신이 탈바꿈하는 과정이다 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조금 읽어볼게요. 192페이지예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것은 세상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아이에게 걸고 아이에게 꽃길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사랑인가? 아니다. 아이는 우리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며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영원히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다. 세상의 사랑은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분리가 목적이래요. 아이가 모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성장 과정은 계속 분리의 과정이다. 모체와 분리되고 모유를 떼면서 밥 먹는 법을 익히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스스로 걸으면서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난다. 학교라는 사회에 나가면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혼자 외출하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부모의 지원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자라서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하여 부모를 떠나 가정을 꾸린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아이와 점점 분리되어 아이의 독립을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아이 스스로 자라나는 과정이자 생명이 자라는 자연의 섭리다. 만일 부모가 이 점을 잘 모르고 반대로 행동하고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면 아이의 유년 시절은 황폐해지고 성격 결함을 만들어 아이의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준다. 아이의 성장과 부모와 아이의 분리는 함께 이루어진다. 아이의 매 순간순간 성장과 분리는 늘 함께 진행된다. 부모 되기는 아이의 인생에 대한 간섭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과정은 자신이 탈받고 마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생명의 이념은 아이를 키우면서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아이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뿐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아이는 부모가 가지지 못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아이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역할에서 점점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그릇된 사랑으로 아이를 망치지 말자. 아이를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아이에게 삶의 공간을 주자.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다.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그런 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이 뒤에 또 이런 게 나와요. 마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아이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다. 아이는 우리가 좀 더 진실한 자아를 찾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왔대요. 인체의 세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아이가 온 것은 부모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돌아본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우리를 쏙 빼닮고 그 순수하고 투명한 아이들은 우리의 좋은 면도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나쁜 면도 모두 보여주는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과거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4월 초에 하윤이 생일에 제가 편지 쓴 거 얼마 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이제 14살이 됐죠. 이제 13년이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온 지. 근데 정말 내가 아이를 키운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남는 거는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아이를 좀 잘 키워보고 싶다는 이 저의 정말 간절한 욕구, 이게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이를 양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것인지, 어떤 게 좋은 엄마인지 그 기준조차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가 이제 유치원에 이제 들어가고
또래 친구들하고 자꾸 이제 비교가 되면서 발달 뭐 상태, 뭐 그 아이들의 특징 이런 걸 계속 옆집 아이들, 뭐 이웃집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아이는 저렇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를 막 좀 째려보게 되고, 예, 방바닥에 뒹굴거리면 뭐 좀 째려보게 되고. 사교육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교육을 제가 끊었잖아요. 예. 그래서 유치원 때 막 이런 거 4살부터 이제 뭐 한글 뭐 국어 수업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국어, 수학, 뭐 영어, 한자, 미술, 피아노, 연산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예, 뭐 미술도 뭐 이런 거 창의력이 좋다고 이러면 선생님 그냥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 엄마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좋다라는 걸 우리는 또 시켜야 되잖아요. 뭐 돈, 뭐 이런 거 앞뒤 안 보고, 뭐 물불 안 가리고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거는 다, 교육이라는 거를, 사랑이라는 거로 가장한 참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시키고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교육을 다 그만두고 나서 여러분 책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책 타임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었고 도서관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면 데려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딴 애들은 이렇게 엄마들 잘 따라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도서관 싫어하지? 도서관 가면은 바로 엄마 빨리 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가 찾는 책을 구하는 용도, 미리 보기 하는 그런 용도로 저는 도서관을 항상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뭐 주말에 우리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주중 행사처럼 온 가족이 다 가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머무르다 온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저는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았었고 저도 도서관 아이들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그래요? 엄마들이 도서관에 책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뭔가를 아이들에게 좀 주입시키고 싶은 이 지식적인 거를 좀 아이들에게 좀 채워주고 싶은 거 이런 요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TV 보는 거 안 되고 책 보는 거 좋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의 책에 써놨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도서관을 싫어할까라는 거에 대한 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참, 왜 이렇게 얘는 도서관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저희 아이들은 뭐였냐면 도서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자기 책을 보는 걸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도서관 가고 싶지 않은 거. 그냥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딴 애들은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도서관 투어 다니고, 막 이렇게 몇 권씩 몇십 권씩 책 쌓아놓으면 그걸 막 앉아가지고 책탑을 막 제거하면서 막 본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도서관 싫어하고, 가자는 얘기만 하고, 도서관 가자 이러면은, 싫다고 이러는 것일까라는 것 때문에 되게 혼자 고뇌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도서관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욕구, 그 아이를 통제하고 싶은 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들 제가 도서관을 가는 용도는 제 거, 정보 이 책 사고 싶은데 안에 어떤 내용인가 이제 먼저 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엄마 나 닌자고 이거 빌리러 가고 싶어라고 둘째가 뭐 영어책 빌리러 가는 용도 이런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걸 찾으러 도서관에 갔었지 도서관에 뭐 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책 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책으로도 통제하지 말자라는 거 결국에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육아라는 시간 안에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돌아봤을 때 책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에게 배운 사랑 그거 하나, 부모에게 주는, 엄마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여기 이 책의 저자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함께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 제가 제 두 번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모든 것을 이걸 배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이들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를 통해서 모든 거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거,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그걸 받아들인다고 저의 두 번째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거를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한 인간이 정말 그 두려움으로 정말 가득 둘러싼 이 미숙한 한 엄마가, 한 여자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럼에도 조금 내가 용기 낼 수 있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1m 더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변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우리는 이 양육이라는 거, 육아라는 시간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에게 배운 사랑 그거 하나구나라는 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4월 초에 저희 아이 생일이었는데 그거 아이한테 편지 쓰면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현재를 벗어난 이 제외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거 제가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이 학습에 대한 거 혼자 막 고민하거나 미리 챙겨주거나 아니면 뭐 아이한테 막 이런 거 너 안 챙겨도 되니라고 뭐 문제집 뭐 시키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아이들은 학원 다니지 않고 어떤 선생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이도 순간순간 그냥 하루하루를 살거든요. 차녀는 정말 직관 그 자체로 살아가는 아이고 저희 그 딸 아이도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고비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아이도. 뭐 5학년 정도 되니까 수학이 조금 어려워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저도 지켜보는데 저는 수학 이런 거 산수도 되게 어렸을 때 저는 되게 못하고 막 되게 나머지 공부하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 돌봐주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공부 같은 거는. 그래서 아빠가 조금 봐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학원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저는 아이하고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아이가 모르는 거 조금씩 같이 이렇게 봐주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고 결국에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이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이가 모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이가 성장 과정은 계속 분리의 과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뭐 어떤 거 얘기하셨냐면 아이가 5살인데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요, 아이가 그냥 혼자 놀고 있는데 저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냥 그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방치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놀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죄책감을 그냥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저 아이에게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엄마들은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DVD 보고 아이가 뭐 조금 유튜브 보고 이러고 있으면 엄마 조금 쉬고 내가 보고 싶은 책 봐도 되고 좀 누워있어도 되고 쉬면 되는데 그냥 아이를 어떻게 뭔가 내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나 자신이 평온하고 편안한 거를 엄마들은 되게 익숙하지 않고 뭔가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이 마음속에 그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놀고 있는데 저 아이를 내가 방치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아이하고 지금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지금 자연스럽게 놀고 있잖아요. 아이는 성장하면서 저 아이는 나와 같을 거라는, 여러분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이거 뭔가 계속 조바심을 내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가져오고. 영어를 저 아이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나는 내가 이 아이한테 영어 주면 아이가 영어 아웃풋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영어책 읽어주는데 우리 아이는 막 아웃풋 터져 나오고 영어 다 알아듣고 이럴 것 같지 않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영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어는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내가 심지어 이 영어책 뜻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 몰라도 그냥 소리내서 읽어주면 아이들은 다 그거를 직관으로 스토리를 이해하고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다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머, 내가 지금 이 내 마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엄마들은 그걸 모르세요. 그리고 자꾸 무의식에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한 인식으로 이 아이도 뭔가 그럴 것 같은 거, 이 아이도 그럴 것 같아서 예, 뭔가 불안한 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경험한 거, 그래서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겪은 걸 이 아이 안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 그거가 분리가 안 된 거거든요. 아이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이 삶을 체험하고 있는 그냥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 그걸 계속 의도적인 분리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둘째하고 자꾸 분리가 안 돼가지고, 저는 큰아이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째가 저는 되게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얘를 학교에 보내놓고도 버스를 타고, 잘 갔다 와 하고서 버스를 타고 아이는 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는 있는데, 제가 아이를 보내놓고도 잘 갔다 와 라고 해놓고서도 버스에서 혹시 다른 아이들 다 내릴 때 안 내리고 종점까지 가면 어떡하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잘 갔다 와 하고 그냥 탁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얘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그 존재로 제가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둘째에게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잘 갔다 와라고 그냥 아이에게 모든 걸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가 되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잘 갔다 와라고 하고 나서 또 온갖 것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버스 카드를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거. 얘가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 그 정류장에서 못 내려가지고 종점까지 가면 그 종점에서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좀 어이없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심각하게 내가 이런 거를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와갖고 일어나지 않은 거를 나 혼자 막 스토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모른 채 계속 머릿속에서 이 들고 나는 생각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안 된 상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어머, 내가 왜 이렇게 둘째한테는 이런 걱정이나 이런 걸 계속 가져올까라는 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트라우마고 상처가 됐었었는데, 그거랑 또 놀이터에서도 한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큰아이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큰아이는 어떤 거였냐면, 제 옆을 벗어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의 이 반경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둘째는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저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지라는 생각보다 얘는 어땠냐면 큰아이랑은 되게 다르게 지가 원하는 뭐 디보가 있으면 디보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놓쳤구나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디보한테 달려가는 게 먼저 얘한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키즈 카페에서도 몇 번 헤매고 애를 찾아다니고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둘째 이러면 뭔가 걱정부터 나고 얘를 계속 살피게 되고 미리 걱정하고 챙기고 이런 거가 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서부터는 그 분리를 하는 거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떼어내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내가 또, 잘 갔다 하고 그냥 온전히 아이는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아이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 학교 되게 잘 다녀서 되게 놀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생각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다 스토리라는 거. 내가 그 과거에 지금 경험으로 인한 지금 스토리잖아요. 과거에 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경험을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두려움을 끌어오고 스토리를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걸. 내가 막 계속 이렇게 전개될 거야라는 거. 버스 종점에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할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것까지 제가 막 드라마 쓰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버스를 타고 아이가 딱 잘 갔다 와라고 하고 그냥 아이를 그냥 믿자라고 그냥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찬유는 가갖고 막 정말 되게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뛰어놀고, 예, 그런 거를 머릿속에 탁 상상하면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생각 그냥 완벽하게 차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여러분 다 이런 거 다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분리라는 것도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아이는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미리 가져왔었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를 제가 알아차리고 나서부터는 의도적으로 아이가 되게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하고 막 신나게 뛰어놀고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 이런 걸 딱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저의 일상을 막 사는 거, 청소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피어 올라오는 거 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잘 놀 거야라고 그냥 탁 생각하고 놓아버리는 거, 예, 그거 의도적으로 그거 하는 거, 그걸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되게 빨라지고 자동적으로 그냥 아이는 잘 학성을 잘할 거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이를 탁 믿어버리는 순간 아이는 되게 자유롭게 엄마의 상태를 알고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요. 저는 하윤이가 중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2주가 되기도 전에 이제 아이가 이제 6학년 2학기 때 이 경기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가. 근데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이 중학교를 또 가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 들어가면, 예,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초등학교인 거예요. 근데 중학교도 여러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한 곳으로 만나는 데가 또 중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를 딱 올라갔는데, 뭐, 다른 초등학교 여러 군데에서 온 아이들이 그냥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예,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저희 여기 아이들은 막 눈꼬리 막 아이라인까지 다 그리고 완벽하게 색조까지 다 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전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다니던 그 초등학교가 되게 아이들이 순진한 거였는지 뭐 여기 아이들이 너무 과하게 화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아이라이너까지 완벽하게 하고 이런 색조 화장, 샤도우, 립스틱 같은 거 그리고 이런 피부 화장까지 다 완벽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그런 거 예, 별로 터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너무 화장을 안 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얘도 조금씩 틴트를 바르기 시작하고 뭐 저희 아이는 아이샤도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하고 다니고 이러는 거 저 싫어서 제 거 화장품 사는데 뭐 이런 데서 너 필요한 거 좀 사라고 해서 뭐 틴트도 몇 개 사주고 밖에서 나가서 바르고 막 지우고 들어오고 이런 거 싫어하고 제가 틴트 리무버 같은 거 막 주고 엄마 이거 안 쓰니까 너 쓰라고 하면서 이제 책상에 새 거 놔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2주도 되기 전에 아이가 정말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새가 돼가지고 그냥 저의 품을 딱 벗어난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정말 이 마음속에 이 허탈함과 상실감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4학년 다르고 5학년 다르고 5학년 2학기 다르고요. 6학년 1학기, 2학기 정말 스펙타클하게 변해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는 나이 반경이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 그게 계속될 것 같고 근데 한 5학년 되니까 저한테 안 오고 제가 엄마평화 학습법 그 책을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계속 엄마 못 써 하면서 옆에 오는 거가 나 이거 원고 써야 되는데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이걸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고 쓸 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두 번째 책, 한 1년 정도, 한 1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원고를 쓰는데 아이가 제가 뭘 쓰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뭘 쓰든지 말든지 엄마 그냥 그거 왜 해? 나처럼 그냥 누워갖고 TV나 보지. 그런 거 뭐하러 힘들게 그 원고를 쓴다고 그러냐고 막 저희 아이가 막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든 무슨 글을 쓰든 관심조차 없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계속 뭐 닦아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이가 나에게 안 오면 혼자 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 5학년 이렇게 되면서 엄마한테 오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아이가 성장하는 게 정말 스펙터클하구나라는 걸 항상 느껴왔는데, 중학교를 딱 입학하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나니까요. 2주가 되기 전에 그냥 아이가 그냥 새가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린, 저의 품을 완전히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위 속에서, 그리고 또 이런 말투나, 그리고 학교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그러니까 제가 직관으로 알겠는 거예요. 아이가 그만큼 성숙하다 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저한테 안 오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정말 성숙하고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 갭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아, 아이가 내 품을 떠나는구나라는 그 슬픔보다는 저는 뭐냐면 약간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고 정말 막 가슴 깊이 제가 느끼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거가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 그리고 그냥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 과정. 그러니까 참 미숙한 엄마가 점차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아이가 중학교 되면 더 불안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저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이런 학습적인 거는요, 아이가 오히려 크면서 더 놓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이때 아이가 영재 선발되는 거에서 중간에 탈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 중에 되게 아픔이랑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이게 뭐 놓아버리고요, 내려놓고요,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육아라는 시간. 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 안에는 정말 반드시 이 내면적인 엄청난 격동이 따른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뭔가를 배우게 하고 아이를 뭐 보내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본질적인 거, 이 삶의 본질은 그거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아이를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크면서 성장이라는 것도 계속 되게 아프면서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참 아이가 놀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다라는 거, 그건 그 어머니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게 지금 어머니의 지금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아이를 방치하는 건 아니고 아이는 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거가 자꾸 일어나는지 그걸 계속 관찰하시는 거,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성찰하고 내가 또 왜 이렇게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을까, 내 마음이 왜 불편할까, 뭐 5살짜리 아이인데 왜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라는 거, 왜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런 거가 불편할까라는 거, 이런 걸 계속 내 안으로 들어가셔야 불필요한 거를 걷어내시고 그 과정 안에는 반드시 실현이 따른다라는 거. 혼자서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묻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를, 나는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조차 시도를 안 하시거나 나가서 계속 돈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라고. 근데 혼자 하시려면 힘들어요. 나의 그 과거를 계속 되짚으면서 하나하나 결산해 나가신다라는 게, 그 어둠을 계속 직면하시면서 그 동굴로, 그 터널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드시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법의 그 매직샵이라고 하죠. 이 가슴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의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있지만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슴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비밀의 키를 발견하시고 그 문을 여시려면 참 쉽지 않은 내면 여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 예, 그럼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발견하러 우리가 안으로 이 정말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그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하는 과정이 바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가면 성체 모시고 앉아서 기도할 때 저는 나에게 오는 길이 그렇게 원래 힘든 거다라는 거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라고. 예. 원래 나에게 오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라 라고 저에게 되게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행하는 거, 두렵지만 내가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거, 저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용기를 내어야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걸 계속 제가 증명을 하면서 이것도 허상이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하나하나 그 두려움을 행하면서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그 매직샵으로 들어가실 수 없다라는 거, 그 비밀의 문을 그 키를 발견하실 수 없고 그 문을 여실 수 없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둘씩 내려놓고 거두어 낼수록 여러분 삶이 되게 투명해지고 심플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하나둘씩 놓아버리고 내려놓는 작업이 계속 거듭될수록 이 불필요한 거가 저는 그 불필요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두려움에 비롯된 거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저는 어떤 거 오늘의 주제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딴 데로 막 새고, 또 중간에 제가 막 책으로 통제하지 말라는, 여러분 책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막 벽에 쌓여 있죠, 책이. 그런 것도 제가 놓아버릴 수 있는, 책에 대한 통제도 놓아버릴 수 있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언제 한번 그것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그 얘기 또 중간에 새나가려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내가 뭘 계속 해갖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이에게 뭘 해줘야 될까 라는 거, 저 아이가 놀고 있는데 저 아이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저 아이가 놀고 있는데 왜 방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have to가 왜 자꾸 일어날까라는 거, 내 과거에는 어땠을까라고 자꾸 되짚어 보셔야 돼요. 과거를 자꾸 과거를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거랑 그 과거를 자꾸 되짚으면서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그걸 알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과거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지 놓아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런 걸 나도 어린 시절에 이런 방치를 당했던 기억이 있구나 라는 거, 그거를 아시는 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나의 과거가 어땠는지 아셔야 아시고 인정하시고 나의 어린 시절 이랬어. 나의 어린 시절 방치를 당했어. 그거는 방치였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방치한 거였어. 라는 걸 아셔야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부모에게 분노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놓아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내적 불안이나 이런 거 계속 나의 어린 시절에 이랬구나 라는 걸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 분노를 계속 잡고 계시는 거는 선택이거든요. 내적 불행을 그냥 알고 빨리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라고 그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시고 직면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은 이랬구나. 그렇지만 난 아이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아이를 방치하는 거가 아니야. 나는 분리를 하겠어. 라고 제가 둘째 애기 자꾸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아이가 학교에서 되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아이가 자유로워지는 걸 자꾸 상상하면서 의도적으로
내 안에 피어 올라오는 이 두려움을 차단했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의도적인 그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아이는 나와는 다른 분리된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계속 이 의식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우리가 해줘야 되고, 아이는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는 거, 우리가 뭘 해갖고 자꾸 좋은 걸 아이에게, 아이 앞에 갖다 놔주는 거, 우리가 자꾸 계획해가지고, 넌 이거 해야 되고, 스케줄을 자꾸 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아이를 그냥 그 세 장 안에다가 그냥 가두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지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모가 해야 할 것은 아이를 대신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고 경험할 기회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래요. 아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 아이는 그 아이가 상처 있고 실수하는 거를 우리가 그 순간을 차단해 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이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예, 아파봐야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이한테 생기겠죠. 예,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아이가 상처받고 이런 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큰아이 키우면서 한 엄마는 그 아이의 그 친구까지 엄마가 다 이렇게 정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내 아이하고 맞지 않는 아이에게 뭐 이렇게 이 아이하고 놀지 말라. 너하고는 맞지 않아. 너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아이니까 이 아이하고는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친구들 관계까지 통제해주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자꾸 제 안에서 일어나는 판단이 일어나도 저희 큰 하윤이에게 어머 저 아이는 이렇더라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걸 되게 노력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념 이렇게 아이를 두고 판단하는 거 이런 거가 아이가 이제 고스란히 배울까봐 모든 걸 그냥 아이가 판단하도록 그냥 놔뒀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아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또 아이가 판단할 수 있게 두세요. 아이가 모든 경험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게 두시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아이가 모든 걸 체험하고 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여기 옳고 그름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강의 끝나고 여러분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거 이런 거 들어보면요. 참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놓아버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물론 그 과정을 계속 해왔었고 오늘의 주제는 아이하고 분리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이에게 뭘 가르칠까 자꾸 고민하실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도 지금 저도 두려운 거를 자꾸 하면서 두려움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뭐든지 선택을 해야, 신간하는 이야기 그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고. 선택을 하면서 실수하고 이건 아니구나라는 시행착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아이를 키우면서 유관한 시간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시행착오하고 배우는 것처럼 아이도 성장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 삶을, 이 세상을 배워간다라는 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거를 많이 놓아버리고 자꾸 돌리는 거, 무의식에 자꾸 아이를 걱정하는 거 이런 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두 번째 책에 해놓은 책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인 거를 얘기하신다라는 생각,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거 육아 좀 뭐 해볼까 하다가 이거 얘기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